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 내일로 닥쳐온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결정,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장외 공방이 이 문제를 놓고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헌재의 공정성, 이런 거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계속해서 특히 주진우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은혁은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도 관여했던 정치인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은혁 임명 보류 결정을 앞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마은혁 후보자 본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세가 막 강화되니까 헌재 공보관이죠. 천재현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죠. 이거 내일 되면 다 드러납니다. 과거에 탄핵심판 때도 개인의 주장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다 드러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어떤 논리를 전개했다. 다 드러납니다. 내일이면 드러날 거다. 헌재 공보관이 공식적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그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냐 하는 것이 내일 곧 드러날 것이다. 지금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국회 완전히 갈려있죠. 국민의힘은 물론 이 문제는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각하해야 된다? 이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슷한 입장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거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라는 이름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의 이름으로 했다면 혹시 모르지만 국회라는 이름으로 청구를 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국회라는 이름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흠결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헌재에서 바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변론을 재개해보자,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랬더니 헌재에서 그것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이제 만약에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문제는 또 한 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글쎄,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 지금 8명입니다. 8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낼까?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고, 여하튼 국민의힘은 각하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헌법재판관들이.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대통령이 이제 국회나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게 우연이냐, 과연? 과거에 민주당이 추천한 지금 최민희 국회 과기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안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은 자기 개인의 문제 제기
걸로 보이는데 그걸 국회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최소한도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동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독단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 또는 그 국회의 의견, 그거는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죠. 이런 게 없으면 이 부분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각하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게 객관적인 진실로 보이는데, 팩트로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8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미 그 헌재 공보관은 개인 성향에 따라 이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은 이미 개인 성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심판 종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건은 권한쟁의 심판이죠. 이거는 6명이 아닙니다. 9명의 체제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8명도 마찬가지고요.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거는 탄핵 심판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과반수. 8명의 과반수. 4명이냐 5명이냐. 4명이면 과반이 아니죠. 5명입니다. 5명. 자, 그런데 아마 기각,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건 그냥 저의 추정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은 아마 팩트의 편에 서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팩트가 뭐라고 그랬죠?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팩트의 편에 설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각 3명은. 그 다음에 그럼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그건 누굽니까? 문형배, 이미선, 그 다음에 정계선. 아마 이렇게 3대3으로 나뉠 거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2사람이 남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근데 이 2사람도 원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회장 출신인데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또는 김명수류의 그 성향, 친민주당 계열이죠. 아마 추천했을 텐데 이 추천한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아마 그때도 정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천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치를 봤는지 여하튼 조금은 중도 성향의 사람을 추천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형두, 정정미, 이 2사람은 중도 성향 아니냐. 판사라는 게 사실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중도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김형두는 이 탄핵을 기각하는 데 손을 들었고요. 정정민은 인용하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개인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형두 재판관은 조금 더 팩트 쪽에 가깝고 정정미 재판관은 조금 진보 쪽에 가까운 것 아니냐. 그게 이진숙 탄핵 사건 때 이 2사람을 갈라놓은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도 헌재 공보관은 개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개인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내일이면 다 공개될 겁니다. 거기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개인 성향과 무관하게 결정이 내려질까요? 저는
지금 감히 예측해 보건데 또 4대4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4.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죠. 4대3.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대통령의 재량이죠. 그 임명 안 했다고 임명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임명을 다만 보류한 거죠. 보류가 우현이다? 글쎄 우현일 것 같지 않은데요. 헌법에 보면 뭐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법률적인 문제고. 어쨌든 간에 내일 결과는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헌재 공보관이 단언했던 공언했던 부분은 허언이 된다. 이런 거죠. 내일 결과를 한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뭐 저도 뭐 이걸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언제 그렇게 개인 성향과 무관하게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여부만 따져서 그 손을 들어줬느냐. 이진수 건만 해도 벌써 그런 것 아니냐. 이미 그 개인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니냐.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거는 김형두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른바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 3사람 플러스 알파, 각하나 아니면 상식 또는 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사람 뭐 3사람 플러스 이것도 알파. 그러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2사람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나올 것이고, 그거는 결국 천재현 공보관이 공언한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 인용과 각하 내지는 기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제 예상대로 만약에 4대4가 나왔다. 그럼 부결이죠. 5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호인단 측이 오늘 TV조선하고 통화해서 변론 재개 그리고 절차상 흠결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만약에 헌재가 그 절차상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연이다라고 결정을 했을 경우 이거 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5명이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했을 경우 최상목 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걸 이유로 우연이라고 했는데 왜 안 따르느냐, 그걸 이유로 탄핵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탄핵 심판 또 하게 되면, 글쎄 제가 이제 오전 중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최상목 탄핵 진퇴양난이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고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굉장히 정무적 판단. 저는 못할 거라고 봤죠.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얘기한 개인 성향에 따라 헌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 공언, 이게 아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늘 갈린다. 이런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내일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뭐 세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2사람도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